네, 안녕하세요. 호주 직업이야기의 쭈니입니다. 오늘은 빵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제이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본인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 2년차 워홀러인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빵 공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알디나 우럴스, 콜스 같은 곳에 가보셨죠? 큰 마트에 가보면은 빵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큰 마트에 들어가는 빵들을 이제 만들고 패킹하는 일을 하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빵 공장에서는 세 파트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믹싱 파트. 그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이제 믹싱을 하는 파트고, 두 번째는 베이킹 파트. 믹싱한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서 받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굽는 역할을 하는 베이킹 파트가 있고, 세 번째가 그 나온 완제품을 이제 패킹하는 패킹 파트가 있습니다. 총 몇 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나요? 이게 공장이 다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보통 한 시프트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제 하루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시프트가 세 시프트로 나뉘어요. 모닝 시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애프터눈 시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트 시프트가 있는데, 믹싱 파트는 4시에 출근을 해서 네네. 먼저 반죽을 해놓고, 그 반죽된 것을 이제 그 반죽을 받는 베이킹 파트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받습니다, 반죽을. 그리고 스팀룸에다가 넣어요. 그럼 스팀룸에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빵을 굽는 저희가 1시간 뒤에 출근을 합니다. 그럼 오면은 빵을 꺼내서 오븐에 넣는 일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인 패킹 파트가 출근을 하는데, 패킹 파트는 보통 10시나 9시쯤, 저희보다 한 2-3시간은 늦게 출근을 하는 거죠. 중간에 휴게 시간은 따로 없나요? 중간에 휴게 시간이 2번이 있어요. 런치 타임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분에 또 휴게 시간이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럼 런치 타임은 보통 몇 시 정도에 하시죠? 런치 타임이 이것도 파트마다 다른데 보통은 10시쯤에 먹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혹시 햄버거를 드시나요? 그 시간엔 햄버거를 안 먹습니다. 휴게 시간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그 시간은 몇 시가 될까요? 그 시간은 한 11시 50분에서 12시쯤? 그 시간에는 또 햄버거를 드시나요? 그렇죠. 그때는 햄버거를 먹습니다. 어떤 경로를 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시드니에 이제 처음 와서 사실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에 이제 시드니인들만 모여있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직업들을 이제 다 살펴봤었죠. 어느 날 누가 이제 그 공고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고서 나온 번호로 이제 제 기자나 제가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일단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 처음에 오시면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경력이 없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이 일이 뭐 경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초보가 와도 사실 1시간, 2시간이면 다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경력은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단순 노동직. 그쵸. 죄송해요. 약간 단순 노동직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따로 트레이닝도 해주시나요? 그 같이 일하는 제 동료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 기간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에는 햄버거가 달라지나요? 트레이닝 기간에는 평소보다 좀 햄버거를 좀 덜 먹습니다.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요구가 되나요? 사실 영어 실력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뭐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영어 실력이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또 뭐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 헬로, 컴온 뭐 이 네. 정도만 알아들어도 이거 좀 들어줘.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트타임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세 시프트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그 시프트 시간대마다 정해진 물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물량이 끝나는데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9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나가고 하는 건 뭐 한두 번은 뭐 편의상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비울 수는 없어요. 채용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조건들이 있을까요?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닌데 파트마다 선호하는 성별이 갈리긴 하죠. 이제 아무래도 믹싱 파트나 베이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무거운 이제 물건들을 들고 나르고 하는 일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남자를 많이 뽑고, 그리고 이제 패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성분들을 많이 뽑고, 네,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별의 차별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무겁나요? 그 밀가루 포대 아시죠? 한 20kg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럼 여자분들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덩치 있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뭐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지원해 볼 수 있죠.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걸로.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또 일찍 일을 마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에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 원한다면 세컨잡을 구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원한다면 뭐 여행을 가거나 놀러를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빵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마음껏 빵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 마음껏 네. 무제한인가요? 무제한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돼요. 집으로 싸가져 갈 수도 있는데 따끈따끈한 빵을 그 자리에서 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빵 잘 먹으라고 회사에서 이제 우유가 공짜로 나와요. 항시 이제 냉장고에 우유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학교를 가시거나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한 시프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마지막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특히 제가 일하는 베이킹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븐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좋아요. 따뜻하죠.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 들어가니까 좋은데 여름이 되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온몸이 그냥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 뭐 따로 선풍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선풍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 바로 옆에 이제 패킹 파트가 있어요. 거기 잠깐 갔다 오면 좀 시원해집니다. 패킹을 하려면 빵을 식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 잠깐 갔다 오면 좀 시원해지는 나는 꿀팁이네요. 네, 꿀팁이죠. 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사실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이 핸드폰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8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시겠지만 이 동료 간에 좀 호흡이 안 맞을 때 조금은 이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잘 못하는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처음 이제 시드니를 왔을 때 그때 시기가 코로나 친구가 이제 왔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시프트가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 제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드니에 오고 나서 한 2달 정도를 놀았습니다. 집에서. 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고가 뜬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택을 했던 거였고. 자, 제 채널에 공식적인 질문이죠. 햄버거는 최대 몇 개 드시나요? 햄채면 굉장히 중요하죠. 3.5개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주말에는 조금 달라지나요? 공장이 문을 닫아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조금 더 햄버거를 준다고 알고 있어요. 일의 강도에 비해 햄버거의 개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하고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근데 호주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적게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한 만큼 먹는다. 본인의 일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나 상황의 분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해 주시나요? 우선적으로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생이나 조금 이제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 직업을 비추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극단적입니다. 덥거나 춥거나. 그래서 이제 더위를 못 견디시는 분, 또 반대로 추위를 좀 못 견디시는 분들에게는 비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이 막 힘든 일은 아니지만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견디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도 지옥이 되지 않을까. 일을 하게 되면은 세컨 비자도 따로 발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이제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무조건 공장이라고 해서 세컨 비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산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공장과 그런 산업의 지역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농촌 쪽에 있는 그런 공장이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세컨 비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시드니 안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컨 비자를 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제이슨님을 모시고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3교대 근무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괜찮은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